2024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제22대 총선인 것이죠. 앞으로 한 20일가량 남아있는데 아직 총선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총선을 분석하는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총선을 치르려면 2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총선을 분석하는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총선이 매번 치르고 나서 결과를 보면 바뀌지 않고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20년 정도의 총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2004년에는 민주당이 152석을 얻어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과 2012년에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153석, 152석을 얻어서 다시 과반을 확보했죠. 그리고 2016년과 2020년에는 다시 민주당 쪽이 123석, 183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20년의 선거를 되돌아 살펴보면 항상 거대 양당이 독식을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총선에서 달라지는 것은 거대 양당 중에 누가 제1당이 되는가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거대 양당이 90% 이상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 우리 총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일이 20일이나 더 남았지만 지금도 이 22대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선거 20일을 앞두고 거대 양당을 비롯해서 나머지 군소정당이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미 그 결과는 다 나와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대 양당이 서로 일당이 되겠다고 서로 과반을 확보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일당이 되든지 간에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앞에서 살펴본 지난 20년의 그 5차례의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계열이 제1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대단한 발전을 하거나 어떤 진보를 이룬 게 아니고 또 국민의힘 쪽이 과반을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거대 양당 중에 누가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고 그 과반을 확보해서 자기네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뿐이지 그게 국민들에게는 전혀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번 총선을 치르지만 거대 양당이 독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거제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 제도를 준연동형 제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도를 바꾸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300석 가운데 254석이 이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 의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254석이면은 전체의 85%가 넘는 의석인데 이 85%가 넘는 의석을 거대 양당만이 거의 독식을 하는 거죠.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석을 진보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이고 또 간혹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서 무소속 당선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 그들이 당선된 후에는 그대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의 정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은 아주 공고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90% 또는 95%가 넘는 의석을 가져가는 게 왜 문제일까요? 아니, 그들이 선거에서 투표에서 이겨서 당선이 돼서 의석을 가져가는데 왜 문제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런 함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율은 평상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에서 많아야 70% 정도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이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그 지지층이 결집해서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아무리 지지층이 결집을 하더라도 70% 또는 80%를 넘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정당을 합치면. 그러면 두 개의 정당을 합쳐서 7, 80%라는 얘기는 300석 가운데 70%나 80%의 국회의원을 차지하는 게 정당하겠죠. 70%면 37에 21이니까 210석인 거고 80%라고 하더라도 38에 24해서 240석입니다. 그럼 300석 가운데 최소한 60석 또는 90석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를 지지한 곳에 그 60석이나 90석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7, 80%밖에 지지를 받지 않지만 의석수는 90%, 95% 이상 가져간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우리 정치에 문제가 있고 한국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대 양당을 찍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유권자가 느끼는 사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제3, 제4 후보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권자들도 당선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1당 아니면 2당 둘 중에 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 의석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이 그 대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는 항상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정치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아젠다라든가 새로운 의견, 새로운 정책이 탄생하기가 힘들고 한쪽이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정책을 다른 쪽에서는 반대함으로써 그 정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흔히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아주 큰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꾸느냐? 유권자가 지지하는 만큼 국회의원 의석수를 낼 수 있도록 유권자의 지지표만큼 의석수가 결정이 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어떤 제도가 그게 가능한 제도냐? 그 제도는 바로 수십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독일식 선거제도입니다. 그 독일식 선거제도를 흔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다음 순서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